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사용할 관저로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공관을 검토하고 있다고 당선인 측이 밝혔습니다. 애초에 가려했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너무 낡아서 재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건데 취임을 20일 앞두고 관저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졸속이전이란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을 발표한 윤석열 당선인은 한남동 공관을 관저로 쓰겠다며 2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남동 그 공관을 이제 하나 쓰기로 했는데 그 공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시설 하는데 25억. 윤 당선인이 언급한 관저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이었습니다. 한남동 공관에 가면 공관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거기서 쓰시려고 합니다. 육군 참모총장 공관입니다. 한 달이 지난 오늘 기존 계획은 백지화됐고 당선인 측은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 관저의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막상 실사해보니 1975년에 지어진 건물이라 너무 낡았고 경호나 의전 등을 수행하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외교부 장관 공관은 대지 면적만 축구장 2배에 달해 한남동 공관 중 가장 넓고 매년 수십 차례 외교 행사를 치러본 경험에다 작년에 리모델링도 마쳐 관저로 쓰기에 무난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집무실 공약이 당선되자마자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변경된 데 이어 취임식을 20일 앞둔 시점에 관저 이전 계획마저 뒤바뀌면서 졸속 이전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수위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은 것이라며 다만 취임 전 입주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5월 10일 취임식에 맞춰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설사 최종 결정이 되더라도 바로 입주는 어렵지 않을까. 결국 윤 당선인은 취임 후에도 당분간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 불편도 우려됩니다. 더구나 외교부 장관 공관은 만찬이나 접견 등 주요 외교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당장 새 공관을 찾아야 할 외교부도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으로 합참과 국방부도 이사를 해야 하는 데다 외교부 장관 공관까지 연쇄 이전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당선인 측은 당초 경호나 보안 문제를 다 검토했다며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 주 들어 갑자기 용산으로 방향을 틀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가적 중대사를 너무 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지적이 여야 모두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을 청와대 밖으로 옮기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지난 1월 처음 공식화됐습니다. 당시 윤 후보는 경호나 보안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당선되면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호 문제라든가 외빈 접견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요. 네. 당장 인수위 때 준비를 해가지고 임기 첫날부터 가서 근무를 하고. 대선에서 승리한 뒤 지난주에도 윤 당선인 측은 모든 점검을 마쳤다며 광화문 이전을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보안, 경호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대통령이 있어야 될 곳, 또 상황을 점검해야 될 곳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부 시나리오를 거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직속으로 청와대 이전 TF가 구성된 직후인 이번 주 초부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검토를 끝냈다던 경호와 보안 문제 등이 정부 서울청사의 취약점으로 다시 부각되면서 그동안 한 번도 거론된 적 없던 용산 국방부 청사가 대안으로 급부상한 겁니다. 용산을 포함해서 지금 여러 개 후보지를 놓고 여기에 외교부 청사도 국방부와 함께 최종 후보군에 포함되면서 불과 며칠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가 청와대에서 광화문으로 또 용산으로 그리고 다시 용산과 광화문 외교부 청사로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처음 계획했던 광화문 청사가 어렵다면 시간을 두고 치밀하게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무조건 청와대 밖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며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뜬금없이 용산으로 간다는 건 풍수지리설 때문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용산으로 간다는 거는 지금 풍수지리설이다. 그거 믿는 거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수천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가며 이렇게 쫓기듯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이 공언했던 선제 타격의 첫 대상이 국방부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물론 관련 부대의 연쇄 이동이 불가피하다. 통신과 지휘상 혼선과 공백이 철회된다. 국가 최고지휘본부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두고 졸속 추진 논란이 확산되면서 집무실이 어디로 결정되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496억 원만 필요하다라고 밝혔지만 당선인 측도 합동참모본부 이전 비용으로 1,200억 원 정도는 더 추가될 걸로 예상을 했고 장기적으로 대통령 관저와 영빈관을 새로 지을 경우에도 추가 예산이 들 거란 지적입니다. 김민창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하다고 밝힌 비용은 496억 원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위한 국방부 리모델링과 방탄유리 설치 등의 252억 원, 경호처 이사 비용 100억 원,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에 118억 원, 여기에 공간 리모델링 비용 25억 원입니다.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전부 기재부에서 뽑아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당선인 측이 어제 발표에 없었던 비용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동할 경우에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1,20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옮겨가고 국방부가 합동참모본부로 옮겨가면 합참도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연쇄 이전할 수 있다는 건데 합참 이전 예상 비용만 현재 이전 비용 추계보다 2배 이상 더 드는 셈입니다. 여기에 후속 조치로 거론되고 있는 외국 정상 등 외빈들을 맞을 영빈관, 그리고 한남동 임시 공간을 대신할 관저 신축 비용도 전날 발표한 496억 원 예산안엔 빠져 있어 이전 비용을 과소 추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호, 경비에 따른 예산 투입도 지금의 2~3배에 달할 것입니다. 합참과 예하 부대의 연쇄 이동에 따른 혈세 낭비도 큰 문제입니다. 당장 496억 원의 예비비는 윤 당선인이 취임 전 국무회의를 통해 승인받는다 해도 집무실 이전에 따른 후속 조치와 추가 이전에 대한 재원은 당선인 취임 뒤 추경이나 예산 편성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데 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강력 반발하는 만큼 국회 논란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갈등은 국회로까지 번졌습니다. 졸속이다. 아니다. 지금 아니면 못한다. 또 안보 공백이 뻔하다. 아니다. 과장됐고 문제 없다. 여야가 격하게 서로 부딪혔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오간 말들을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당선인 측의 취임 전 집무실 이전이라는 추진 방식을 놓고 민주당은 졸속 추진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청와대 가면 못한다는 주장이 맞부딪혔습니다. 광화문에 간다고 그랬다가 용산으로 바로 옮기는, 이걸 국민들이 누가 이게 제대로 한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비상식 아니냐 이겁니다. 일단 청와대 들어가서 한 1~2년 있다가 그 다음 옮기라 하는 걸 옮기지 말자고 하는 뜻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추진하면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 문제 없다를 놓고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 한 열흘 기간을 주고 방을 비워라 하는 식의 이런 추진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내에서 이사하는데 만일 우리가 훈련 중에 도발했다. 아니, 국방부 장관님부터 주요 지휘자들은 이삿짐 안 나르실 거니까 바로 빵카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이전 계획을 발표할 때 국방부 지하 벙커 위치를 공개했다며 아마추어라고 비난했고, 조감도 놓고 지하 벙커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지하 통로가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그런 얘기를 당선자가 했지요.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미사일 발사 땐 한 번 NSC에 참석했던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을 논의하는 NSC에도 참석한 걸 도마에 올렸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더 큰 안보 위협이지 청와대 국방부 이전이 용산 이전이 더 큰 안보 위협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여야 지도부도 신구 권력 충돌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 제동을 두고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하자 민주당은 도가 지나치다며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취임 덕을 자초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